이번 시간에 우리 빛 들어가서 빛 보는 경로하고 보이는 색, 조면 색깔, 빛의 삼원색 이용해 빨파초 이용해서 해봤고 빛의 합성 예시도 들어봤어요. 오늘 이제 거울로 들어가는데요. 03번에 나오는 거울이 지금 보니까 평면부터 안 나오고 볼록 오목거울부터 먼저 나오고 평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순서 맞춰서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목 써야지. 조명이 몇 번이고 198페이지네요. 198페이지 페이지 198. 이 제목이 뒤로 갔나? 03번 단원이고요. 거울에 비친 세상이네요. 거울에 비친 세상. 자, 거울 볼록한 거 오목한 거 먼저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렌즈도 볼록 렌즈하고 오목 거울하고 세트고, 그 다음에 오목 렌즈하고 볼록 거울하고 세트인 거 뒤에 가서 배우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종류가 어떤 게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본다라고 했으니까 평면 뒤에 보고 볼록 오목 볼 보고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상까지 봐야겠네요. 학습 목표도 그래 나오네요. 자, 학습 목표를 첫 번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빛의 진행 경로를 작도합니다. 그래가지고 빛이 퍼지면은 원래 거보다 퍼졌으면 상이 작게 보여요. 빛이 모이면은 크게 보입니다. 상이. 그거 탐구를 해야 되니까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의 빛의 진행 경로,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의 빛의 진행 경로를 그리자. 좀 어려운 말로 작도하자. 상작도하는 거는 중학교 과정에 안 나옵니다. 심하라서 선생이라서 못하고요. 일단 빛의 경로는 작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상 모습 맞죠? 그거는 볼록 거울, 오목 거울에 의한 모습의 상 모습을 탐구해보자. 상 모습을 외워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이거 탐구해야 됩니다. 자, 상의 모습을 외우자가 아니라 뭐하자? 탐구하자. 고등학교 2학년에도 나올 거예요, 이게 빛에. 그런데 이걸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도저히 못해요. 그 고등학교 가서.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쉽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해도 고등학교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해하고 작도하고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차근차근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이제 1번 갈로 1번에 상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요. 거울에 비친 상. 상은 거울에 비친 모습, 어떻게 보이는가? 물체의 모습, 내 모습이라든지 거울에 비쳐서 보이는 비친 물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울 종류가 거울 종류가 면이 볼록한 볼록 거울, 그 다음에 오목한 오목 거울, 평편한 평면 거울이 있어요. 평면 거울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볼록 거울, 오목 거울 하자 했으니까 맞죠? 첫 번째 무슨 거울? 볼록 거울.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거울 하냐? 오목 거울이겠죠? 오목 거울. 당연히 비교하면서 들어가면 구조화되고 잘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먼저 싹도하자 했으니까 볼록 거울 모습을 그려볼 겁니다. 볼록 거울 뭐 이런 식으로 볼록합니다. 빛이 왼쪽에서 옵니다. 볼록 거울 그렸고요. 볼록 거울. 그 다음에 오목한 거울 그립시다. 오목한 거울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빛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요. 레이저처럼. 그렇지만 이제 설명을, 경로를 작도해야 되니까 빛을 그려봅시다. 빛이 잘 보이는 색깔이 뭐가 잘 보일까요? 빨간색이 의외로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초록색이 제일 잘 보여요. 초록색 빛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빛이 와요. 중앙으로 거울 여기 보자.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동시에 그리자. 중앙으로 온 빛은 그대로 맞고 중앙으로 다시 튕겨나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목 거울도
중앙으로 온 빛은 그대로 와서 맞고 튕겨 나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위로 온 빛. 여 위에 빛이 왔다. 이렇게 평행하게 입사된 빛이 맞고 어떻게 되냐? 터져 나가죠. 튕겨 나갑니다. 이렇게. 여기다 보세요. 근데 오목걸음 보세요. 이렇게 왔죠? 뒤에 가서 우리가 입사각 반사가 같다는 반사의 법칙을 배우는데 볼록골, 오목골도 다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아요. 여기를 만나고 튕겨서 나갑니다. 이렇게. 다른 색깔도 좀 써야 되겠다. 안 그러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 요 밑에서 들어간 빛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들어간 빛은 맞고 볼록골이니까 퍼져 나가겠죠. 그죠? 밑으로 들어간 빛은 오목골은 어떻게 됩니까? 모이겠죠? 모이겠죠? 이렇게 퍼져 모입니다. 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빛은 요렇게 와서 튕겨 나가니까 요렇게 퍼지면서 나가겠죠. 그럼 이쪽으로 온 오목골에 온 빛은 모이겠죠. 오목골은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볼록골은 뭐하고 있다? 퍼지고 있다. 이렇게. 모였죠. 모여서 나가는 거. 뭐 줄이 왜 이러는 거? 됐고 또 덜 그린 데도 있네요. 노란색 한번 써볼까요? 자, 이쪽 편으로 온 것도 쭉 와가지고 맞고 뭐합니까? 튕기겠죠. 이렇게 퍼져나가죠. 75래 이거. 자, 근데 오목골은 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모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 한 곳에 모이죠. 고등학교 가면 초점이라고 배웁니다. 한번 적어놔 볼게요. 여기 뭐라고 하느냐? 초점이라고 하면 초점. 로꼬 초점 없죠. 그런데 이게 다라. 이게 그러니까 설명하면 얘는 빛이 퍼지고, 맞죠? 얘는 뭐 한다? 빛이 안 지면 모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결과를 쓰면 이 볼록골은 빛이 뭐 앞에 평행하게 나란하게 입사된 빛은 뭐 이렇게 쓸까요? 나란한 쓰자. 나란하게 입사된 빛이 나란하게 입사된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란하게 입사된 그 빛이 볼록골은 퍼지고 있죠. 빛이 퍼지고. 여기도 똑같이 나란하게 입사된 빛이 오목골에서는 빛이 많다. 퍼지는 게 아니라 빛이 많아. 빛이 한 점 초점에서 모이고 있죠. 한 점에 모인다. 그럼 내가 방금 옥수 중요한 거 하나 얘기했었는데요. 빛이 퍼지면 아까 크게 보인 데서 작게 보인 데였어요. 작게 보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작게 보입니다. 작게 보임. 원래 것보다 퍼져 있으면 작게 보여요. 그럼 빛이 모이죠. 모이면은 원래 것보다 작게 모이면은 크게 보입니다. 산이 원래보다 크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이 제가 칠판이면 좀 잘 하겠는데 이 칠판이 아니라서 원래 요 지금 선은 뭔 거예요? 이만큼 크기의 어떤 물체가 있다. 맞고 나서 거울을 보고 나서는 이만큼 퍼졌어요. 그러면 원래 이만하던 물체가 거꾸로 물체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눈이 여기 있는 거죠. 이쪽 편에 눈이 여기 있는 거죠. 눈이 여기 여기 있는데 자 물체에서 나온 빛이 오므라들었어요. 우리는 거꾸로 가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와가지고 퍼진 것 같지만 물체에서 봐서는 오므라든 거라. 물체가 이만큼 큰데 요 온빛이 눈으로 들어올 때 오므라든 거라. 왜? 퍼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봤을 때는 퍼진 것 같지만 우리 그림에서는 퍼진 것 같지만 물체에서 봤을 때는 오므라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빛의 경로 그림에서 퍼져버리면 작게 보인다. 그렇게 이해 그냥 외워도 됩니다. 이거 맞죠? 여기 보세요. 빛이 모였잖아요. 여기 모였잖아. 원래 이만한 물체인데 원래 요만한 물체인데 빛이 모이면 크게 보인답니다. 요만하던 게 어떻게 우리 눈에 들어오냐? 요만하던 게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눈으로 들어와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상에서 빛이 모였죠. 모이니까 이 작은 물체가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크게 보인다는 거. 결국 빛이 모이면 실제보다 크게 상이 보인다는 거. 퍼지면 작게 보인다는 거.
그리고 어려운 말 뒤에 가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이거 시야를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야는 뭐냐면은 얼만큼 많이 보이는가. 얼만큼 많이 보이는가. 지금 과학실 지구본 있는데 이렇게 사각형 조그만하게 이렇게 사진 카메라처럼 만들면 손 안에 4개가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 지구본이 어떻게 해가지고 크게 보여. 그럼 4개가 안 들어오고 2개밖에 안 들어오겠죠. 그럼 뭐냐? 시야가 좁아졌다예요. 적은 게 보이니까. 적은 개수가 보이니까. 근데 4개가 있는데 거울 써가지고 작게 보이는 볼록볼을 써가지고 상이 조그맣게 돼가지고 지구본이 작게 보여가지고 8개나 보여. 그러면 개수가 많아지잖아. 그러면 시야가 넓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좀 이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게 보이면 시야가 넓어지는 거고 크게 보이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거 밑에 쭉 바로 봅시다. 그래서 거울 작도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거울에 의한 상을 따로 하나 적읍시다. 그래도 평면 거울도 비교해야 되니까 3번 해가지고 1, 2, 3번입니까? 3번 학습 목표 마지막 3번 거울에 의한 상 탐구하겠습니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거울 종류가 있을 거고요. 여기다 쓸까? 종류. 거울 종류는 우리가 첫 번째 무슨 거울? 제일 많이 보는 평면 거울.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무슨 거울? 볼록한 거울, 볼록 거울. 그 다음에 무슨 거울? 오목 거울. 이게 좀 애매한데요. 멀리 있나 가까이 있나 어느 정도 멀리 있냐에 따라서 3가지 상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아주 멀 때하고 가까울 때 해가지고 2가지밖에 안 나와요. 2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2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얘기해봤는데 뭐 선행일 수도 있고 하니까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만. 자, 그래서 평면 거울, 오목 거울, 그리고 거리를 얘기를 할게요. 자, 중요한 거리. 자, 평면 거울은 멀 때나 가까울 때 그대로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 볼록 거울도 멀 때 가까울 때, 자, 볼록 거울. 그 다음에 멀 가까울 때 멀 때 구분해 줍시다. 그다음 가까울 때랑 물체가 가까울 때, 가까이 있을 때, 또 멀 때 구분합시다. 멀 때. 아주 멀 때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목 거울도 구분하겠습니다. 오목 거울도 뭐 할 때? 가까울 때. 여기서 가까울 때는 여기까지. 가까울 때. 그 다음에 멀 때. 멀 때 맞습니까? 멀 때. 이 멀 때라는 거는 이까지 멀 때예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까지 멀 때. 이만큼 이상 멀 때. 맞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이는지 하고 나서 조금 심한, 지금 과학 심화반하는 친구들은 지금 작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다 했는데 그 부분 설명은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따져볼 것은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면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 뭐냐, 상의 모습, 상모습을 볼 거고요. 그 상모습이 어떻게 되냐, 평면 거울 원래 있던 친구가 얼마나 할까? 원래 있던 친구를 원래 실제 얼마나 하다고 그리냐면 여기다 그려야 되나? 여기다 뭐 그릴 데가 없네요. 여기다 바로 그릴게요. 실제. 이게 실제 사람이다. 어떤 물체 모습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평면 거울로 봤을 때 상모습은, 보이는 모습은 그대로고 좌우만 바뀝니다. 뒤에 가서 하겠지만. 자, 그럼 그걸 그려야 되니까 막 똑같은 크기로. 자, 이렇게 보여요. 근데 볼록한 거울 있죠. 빛이 퍼지죠. 작게 보인다 했어요. 맞죠? 작게 보입니다. 그럼 작고 바로 서 있어요. 왜? 위로 들어간 빛이 위로 퍼지고 있죠. 위로 가요. 밑에 들어간 빛이 밑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안 바뀐다. 위로 간 게 위로 가고 밑으로 간 게 밑으로 가니까 안 바뀌어. 위로 간 게 밑으로 가면 바뀌니까. 좌우가 상하가 안 바뀌어요. 그럼 작게 보입니다. 원래 것보다. 그러면 작게 그리려고 하면 가까울 때 이렇게 보입니다. 좀 과장하게 많이 작게 그리면요. 멀 때도 작게 보입니다. 바로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오목 거울은 빛이 모이죠.
가까울 때라는 건 여기에요. 여기. 사람이. 물체가 여기 있어요. 많이 모였죠. 아니면 여기 나온 게 이렇게 커지고 있죠. 모였기 때문에 커집니다. 이 모임 비율만큼 크게 보여요. 크게 보입니다. 근데 위로 들어간 빛이 위에 있어요. 아직. 맞죠? 밑으로 들어간 빛이 아직 밑에 있습니다. 여기 물체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는 안 바뀝니다. 크게 보이고 위아래가 안 바뀌어. 그러면 좀 크게 그려야 되니까 위아래가 안 바뀌고 크게 보인다. 이만하게 그려볼까요? 크게 보였죠? 위아래가 안 바뀌고 크게 보여. 근데 봐봐, 이제 아주 멀 때야, 멀 때. 여기까지 멀어. 빛이 많이 퍼진 상태죠. 원래 크기가 요만큼 빛이 들어왔는데 이만큼 뒤로 왔으면, 미안합니다. 멀 때는 이만큼 멀 때, 이거 이상 멀 때. 이만큼 멀게 되면은 지금 빛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퍼져 있죠. 요만하던 게 이만큼 퍼져 있죠. 이게 요만큼 들어왔는데 이만큼 이거 밖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만큼 퍼져 있으니까 작게 보입니다. 얘가 줄어서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작게 보이고 주의해야 되는 거 보세요. 위로 들어간 빛이 어디로 와 있어요? 밑으로 와 있어요. 초록색. 빨간색 밑으로 들어간 빛이 어디로 와 있어요? 위로 가 있어요.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뒤집힌다고. 거꾸로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선상이 아니라 작고 뒤집히게 그려야 돼. 작고 뒤집히게. 퍼졌으니까 작을 거고 맞죠? 작고 뒤집히게. 이렇게. 이걸 그릴 수 있으면 나머지 탐구하는 건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상 크기 말로 한번 적어보자. 상 모습을 그렸으면 상 크기 쉬워요. 얘 뭡니까? 그대로죠. 얘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그대로 볼록골 멀 때 뭡니까? 작게 보이죠. 작아짐. 그런데 오목골 클 때 뭡니까? 엄청나게 커져. 커짐. 자리가. 얘는 뭡니까? 작아졌죠. 그릴 수 있으면 금방 끝났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거 거꾸로 가는 거 있다 했죠. 상이 작을수록 시야가 넓어진다. 시야. 감시하고 있는데 좋은 거예요. 슈퍼맵 거울 같은 거. 시야 얘는 그대로니까 시야도 그대로겠죠. 작아졌죠. 시야는 뭡니까? 넓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유리합니다. 작아졌죠. 마찬가지 시야 넓어집니다. 이거 똑같아요. 볼록골은 쉬워요. 근데 오목골 가까울 때는 커졌어요. 시야가 뭐합니까? 좁아지고요. 아주 멀 때 뒤집히지만 작아졌어요. 작아졌으니까 시야는 넓어집니다. 거꾸로 해주면 돼요. 상 크기 시야 끝났죠? 그리고 상모습을 기술하라 할 수 있어요. 상모습의 모습. 상모습입니다. 모습. 똑바로 서 있죠. 똑바로 서 있는 거를 우리가 바로 선상이라고 표현합시다. 얘도 뭡니까? 바로 선상. 좀 빠르게 할게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지 몰랐어요. 얘도 뭡니까? 바로 선상이네요. 얘도 뭡니까? 바로 선상입니다. 얘는 뭐예요? 뒤집혀 있죠? 뭡니까? 거꾸로 상이라고 합시다. 거꾸로. 잠시만요. 한글이 너무 약해가지고. 거꾸로 상. 맞죠? 뒤집혔다고. 위아래가.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학습 목표에 나와 있었죠. 뭐여도 알아보자. 얘도 알아보자고 했죠. 예시 맞나요? 실생활 이용이라고 쓸까? 이용단의 예시. 자, 바로 선거 이거 그냥 거울이에요. 우리 만화경이나 그냥 전신 거울. 그래서 뭐 전신 거울 또는 뭐 만화경.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울 때든 멀 때든 둘 다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동시에 쓰면 돼. 얘랑 같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동시에 쓰면 될 것 같은데 시험 많이 나오죠. 얘 뭡니까? 야, 볼록거울을 이용하는 얘 가까울 때 멀 때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세 가지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시야가 넓어요. 작게 보여서. 감시하는 데 유리하다 했죠. 맞죠? 그래서 슈퍼마켓에 감시 거울. 많이 보이니까 각도가 떨어져서 앉아서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편의점에 이제 물건 훔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뭡니까? 귀거울 있죠. 사이드미러. 시야가 넓어야 뒤에 오는 차 옆 차선까지 다 보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구분길 무슨 거울입니까? 뭐 나와요? 안전거울. 작게 보이니까 시야가 많이 보여서 내 쪽 반대쪽에 오는 차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거울은 예시가 공통이다. 슈퍼 감시거울, 자동차 사이드미러,
측면 거울이라고 합시다. 측면 거울. 사이드미러 측면 거울입니다. 구분길 안전 거울 우리말 쓰는 게 좋으니까 얘네들 시야가 뭐합니까? 넓어져요. 왜? 작게 보여서.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데 이용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오목 거울. 얘는 크게 보이는 거죠. 크게 보이는 거 유리한 거 뭡니까? 치과 이빨 썩은 거 봐야 되니까 뭡니까? 치과 거울이 이용됩니다. 치과 거울. 그리고 또 크게 보면 좋은 거 화장 거울. 김이나 잡티나 이런 거 있는지 봐야 되니까 화장 거울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만 지금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이해하기 좋게. 어려울까봐. 거꾸로 보이고 작게 보이는 거. 그 보이는 모습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빛을 모으는 데 쓰기 때문에 태양열로 음식을 하는 게 있답니다. 나도 보진 못했어요.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네요. 태양열 조리개. 조리기. 요게 있답니다. 요렇게 하면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상모습을 이 빛의 진행 경로를 이용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볼록골, 오목골 빛의 진행 경로를 보고 퍼지면 작아진다. 작아지면 모이면 커진다. 그리고 위로 간 빛이 위로 가면 그대로, 위로 간 빛이 밑으로 가면 뒤집힌다. 이거 적용시키면 다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 부분 볼록거울에 있는 게 아니라 오목거울의 심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도 돼요. 원래 크기가 요만한 물체였어요. 이건 말로만 하고 이해 못하겠으면 곧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할 때 초점 약간 앞쪽에 여기 위치할 때 굉장히 모여있죠. 크게 보인다는 거 알 거예요. 모였으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빛이 아직 위에 있어요. 밑에 있는 빛이 밑에 있으니까 바뀌지 않아요. 크고 바로 선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초점 바로 뒤에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 물체가. 지금도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빛이 이만큼 모였으니까 여기서 퍼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보여요. 그럼 여기에 있을 때는 분명히 원래보다 큰 상이 나와요. 실제보다 큰 상이 나옵니다. 큰 상이 나오고 얘는 보세요. 여기죠. 빨간 게 밑에서 위로 갔어요. 초록색은 위에서 밑으로 갔죠. 위아래가 뒤집혔어요. 얘는 크고 뒤집힌 상이 나와요. 근데 요거 사이 원래 크기보다 더 뒤에 있으면 작고 뒤집힌 상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거는 볼록 렌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 봐서는. 여기 가까울 때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멀 때는 얘 뒤에 멀 때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중간에는 지금 예시를 안 들어놨어요. 여기 초점 약간 뒤에는. 여기는 크고 바로 선상, 여기는 크고 뒤집힌 상, 여기는 뭡니까? 작고 뒤집힌 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빠져있다 하는 거. 뒤집힌 상인 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럼 좀 더 어렵게 만약에 고등학교 수준이나 아니면 좀 더 깊이 탐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물체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고 바로 선상이 생깁니다. 변화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큰 상이었는데 뒤집히고 여기 뒤에는 맞죠? 뒤집힌 큰 상이었는데 점점 퍼지고 있죠. 점점 작아지면서 뒤집힌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뭐 여기까지는 좀 너무한가요? 그래서 교과서 나와 있는 제가 노트해 준 요 부분 가까울 때 멀 때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교과서 중심으로 다 합니다. 우리 시험이든 뭐든 간에 가까울 때나 멀 때는 가까울 때 멀 때는 아주 멀 때 그래서 요 나와 있는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우리 교과서 탐구한 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